어머니, 이제 요양원으로 가시죠. 갑자기 무슨 요양원이니? 어머니 건강도 안 좋으시잖아요. 난 멀쩡해. 내가 왜 요양원에 가야 하는데? 어머님, 전문가들이 계시니까 더 좋으실 거예요. 좋긴 뭐가 좋아. 너희들 하는 얘기 다 들었다. 그런 이유 때문에 나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해? 니들이 자식이냐? 그게 무슨 소리세요, 어머님? 거짓말 마라. 어제 며느리랑 한 얘기 다 들었어. 어머니, 오해하신 거예요. 오해는 무슨 오해야. 이 못된 것들아. 진정하시고 천천히 말씀하세요. 됐고, 니들이 한 짓들 반드시 후회하게 만들어주마.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창밖으로 늦가을 단풍이 물들어가는 걸 바라보고 있는데 큰아들이 찾아왔어요. 어머니, 이제는 정말 결정하셔야 할 것 같아요. 요양원에 한번 가보시기만이라도 하면 어떨까요? 동생도 어머니 건강이 너무 걱정된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혼자 계시다가 또 어디 다치시기라도 하면 어떡해요. 저번처럼 가습을 켜놓고 주무시다가 큰일 날 뻔한 거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이 덜컥합니다. 자식들의 걱정 어린 목소리를 듣고 있자니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실수가 잦아지는 건 저도 잘 알고 있었거든요. 남편이 곁에 없으니 모든 게 더 힘들어진 것 같았어요. 어머니, 제발 한 번만 가보시죠. 거기 가시면 같은 연세에 좋은 분들도 많대요. 음식도 건강식으로 잘 해주시고 의료진도 24시간 계신다고 해요. 어머니 건강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마당에 있는 감나무를 바라보니 남편과 함께 심었던 날이 떠올랐어요. 이제는 그 나무에도 혼자 붉은 감만 달려있네요. 어머님, 짐은 제가 다 챙겨드릴게요. 필요한 옷가지랑 세면도구만 일단 가져가시고요. 다른 건 천천히 옮기면 되죠. 방도 남향이라 햇빛도 잘 들어온대요. 어머님 성격에 딱 맞는 방이더라고요. 며느리의 말에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40년을 살아온 집을 떠난다고 생각하니 가슴 한구석이 먹먹해졌어요. 어머니, 이것도 가져가실 거예요? 추억이 많은 물건들은 따로 보관해 드릴게요.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남편의 옷장을 보는 순간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옷자락에서는 아직도 그이의 채취가 남아있는 것만 같았어요. 떨리는 손으로 옷장 문을 닫았습니다. 이 사진첩은 꼭 가져가세요. 어머니랑 아버님 결혼 사진도 있고 손주들 돌잔치 사진도 다 여기 있잖아요. 보실 때마다 힘이 되실 거예요. 저희가 자주 찾아뵐게요. 낡은 사진첩을 받아들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제는 정말 결정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어요. 새벽녘 마지막으로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 부엌에는 남편이 아침마다 내려주던 커피 향이 배어있는 것만 같았고 거실에는 그이가 즐겨보던 신문이 아직도 접혀 있었어요. 요양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쪽이 어머님 방이에요. 창밖 풍경도 예쁘죠? 룸메이트분은 조용하신 분이라 걱정 안 하셔도 돼요. 필요한 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관리인의 상냥한 목소리가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창가에 놓인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니 멀리 보이는 산자락이 낯설기만 했어요. 어머니, 저희 이제 가볼게요. 매주 찾아뵐 테니까 걱정 마세요. 전화 자주 드릴게요. 건강만 잘 챙기세요. 자식들이 떠나고 처음으로 진짜 혼자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침대 옆 작은 서랍에 사진첩을 넣으며 중얼거렸어요. 여보, 괜찮은 선택일까요? 창밖으로 단풍잎 하나가 천천히 떨어져 내렸습니다. 마치 제 지난날이 저렇게 떨어져 내리는 것만 같았어요. 요양원에서의 삶이 3개월째 접어들었습니다. 오늘은 두 아들을 불렀어요. 더는 이곳에서 지낼 수 없다는 결심이 섰거든요. 가슴이 터질 듯한 답답함을 안고 면회실에서 아들들을 기다렸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갑자기 둘 다 오라고 하셔서. 무슨 일 있으신 거예요? 걱정돼서 일까지 다 미뤘어요. 얼굴색이 안 좋아 보이시는데 혹시 편찮으신 거예요? 의사 선생님한테 진찰이라도 받아보실까요? 어머니, 말씀 좀 해주세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제야 터트리는 이 말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손끝이 차가워지고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이 느껴졌어요. 이제 집으로 돌아가고 싶구나. 요양원에서는 더는 못 있겠어. 매일매일이 감옥 같아.
나도 아직 내 생활을 할 수 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감정이 본물 터지듯 쏟아져 나왔어요. 떨리는 손으로 손수건을 꺼내 눈가를 닦았습니다. 어머니, 그게 말이 됩니까? 혼자 계시다가 또 사고라도 나면 어쩌시려고. 저희가 매일 이렇게 옆에 있을 수도 없고. 요양원이 처음엔 힘드시겠지만 적응하시면 괜찮으실 거예요. 어머니를 위해서 결정한 일인데. 가슴 한켠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 아들들의 얼굴에 그려진 난처함과 걱정을 보는 것이 너무나 아팠어요. 하지만 이대로는 살 수 없었습니다. 난 여기서 죽고 싶지 않아. 내 인생의 마지막을 이렇게 보내고 싶지 않단다. 내 밥 내가 해먹고 내 빨래 내가 하면서 그렇게 자유롭게 살다가 가고 싶어. 너희들 걱정 안 시킬게. 목소리가 흔들렸지만 단단한 의지를 담아 말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이 유난히 푸르렀어요. 자유를 향한 갈망이 가슴 깊이 울렸습니다. 작은 아들아,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네 의견을 먼저 듣고 싶구나. 어린 시절 아들들 업어주던 그 따스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지금은 그저 걱정거리가 된 늙은 어미를 바라보는 아들들의 눈빛이 안쓰러웠어요. 침묵이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요양원 복도에서 들려오는 발자국 소리, 먼 곳에서 들리는 TV 소리, 누군가의 웃음소리. 이 모든 소리가 제 귓가에 생경하게 울렸어요. 다음 주까지만 시간을 주세요. 저희가 좀 더 상의해 볼게요. 어머니 건강이 제일 중요하니까 좋은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두 아들이 돌아간 후 저는 창가에 서서 오랫동안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하늘이 마치 제 앞날처럼 깨끗하게 느껴졌어요. 요양원을 나가겠다는 제 말에 아들들은 서로 얼굴만 바라보다 결국 시간을 달라고 했습니다. 오늘 아침 복도에서 우연히 두 아들의 대화가 들려왔어요. 형, 어머니 모시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모시자니 집사람이 난리 날 거고. 형수님이 반대하시는 건 당연하죠.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저야 원룸이라 모실 수가 없잖아요. 복도 모퉁이에 숨어서 두 아들의 대화를 듣는 제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가슴 한켠이 찢어지는 듯했어요. 요양원비도 만만찮은데 이제 직접 모시려면 간병인이라도 써야 할 텐데 그 비용이. 어머니 연금으로는 턱없이 부족하죠. 어떡하죠, 형? 나도 지금 머리가 다 아프다. 눈물이 차올랐지만 꾹 참았습니다. 제가 낳고 키운 아들들이 저를 두고 돈 얘기를 하는 모습이 너무 서글펐어요. 형수님은 반대 많이 하시죠? 아예 얘기도 꺼내지 말래. 식구들 다 반대할 텐데 요양원이 차라리 나을 것 같아요. 여기가 전문가들도 계시고. 벽에 기대어 선 제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마치 차가운 물을 뒤집어 쓴 것 같았어요. 숨이 턱 막히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어머니 유일한 아들들인데. 형, 현실적으로 생각해봐요. 우리 각자 가정도 있고 직장도 있고 어머니 모시면 누군가는 희생해야 되잖아요. 그게 가능할까요? 마음속 깊이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제 아들들의 냉정한 계산이 가슴을 파고들었어요. 젊은 시절 두 아들을 키우느라 먹지도 못하고 입지도 못했던 날들이 떠올랐습니다. 형, 우리가 너무한 걸까요? 나도 마음이 편하진 않아. 그래도 어쩌겠어. 현실이 이런데 여기서 잘 지내시게 설득해야지. 더는 듣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조용히 제 방으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하늘은 여전히 푸르고 맑았지만 제 마음은 먹구름이 가득했습니다. 침대에 앉아 옛날 사진첩을 펼쳐보았습니다. 두 아들의 돌잔치 사진, 초등학교 입학식 사진, 중학교 졸업식 사진. 한 장 한 장이 제 전부였던 순간들이었어요. 여보, 우리 아들들 참 잘 키웠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내가 그저 짐이 되어버렸나 봐요. 당신이었다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런 날이 올 줄은 몰랐어요. 난 그저 자유롭게 살고 싶었을 뿐인데. 사진첩을 덮으며 깊은 한숨이 나왔습니다. 창밖으로는 까치 한 마리가 날아가고 있었어요. 저 새처럼 자유롭게 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요양원 식당에서 점심시간 종소리가 울립니다. 하지만 오늘은 밥 먹을 기분이 나지 않네요. 제 마음속에는 이미 다른 결심이 자리 잡고 있었거든요.
이제는 더 이상 자식들에게 기대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인생은 제가 책임져야 하니까요. 쓰린 가슴을 부여잡으며 새로운 결심을 했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큰아들이 혼자 찾아왔습니다. 평소와 다른 굳은 표정이었어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했지만 차분히 기다렸습니다. 어머니, 제가 모시기로 했습니다. 집사람하고 많이 싸웠어요. 작은 집은 원룸이라 아예 불가능하다고 하고, 제가 장남이니까 제가 모시겠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조건이 있어요. 아들의 목소리에서 피곤함이 묻어났습니다. 얼마나 힘든 결정이었을지 마음이 아팠어요. 아침 저녁으로 혼자 계셔야 해요. 저희 부부는 맞벌이라서 간병인은 형편상 어려워요. 식사도 직접 하셔야 하고, 혹시라도 사고 나면 바로 요양원으로 돌아오셔야 합니다. 그래, 걱정하지 마. 근데 엄마 혼자 살아도 되는데 괜찮겠니? 네, 그래도 어머니 혼자 있는 게 불안해요. 제 아들의 집에 가는 것이 이렇게 부담스러운 일이 될 줄은 몰랐어요. 너무 기대하지는 마세요. 최선은 다해보겠습니다만. 아들의 한숨 소리가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제가 낳고 키운 아들인데 이렇게 타인처럼 조건을 달며 말하는 모습이 너무 낯설었어요. 이사는 이번 주말에 하시죠. 짐은 최소한만 가져가세요. 방이 그리 크지 않거든요. 생활용품은 저희가 준비했어요. 방 안에 걸린 시계 소리만 덩그러니 울렸습니다. 침묵이 무거웠어요. 어머니와 아들 사이에 이런 어색한 순간이 올 줄은 몰랐네요. 고맙다, 아들아. 그저 이렇게라도 받아주니 고맙구나. 엄마 마음 알아줘서 정말 고마워.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말을 이었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요양원 창문으로 비치는 노을이 유난히 붉었습니다. 마치 제 가슴 속처럼 타오르는 것 같았어요. 기쁨인지 슬픔인지 모를 감정이 복잡하게 얽혔습니다. 이제 짐을 싸야 해요. 3개월 동안의 요양원 생활을 정리하려니 마음이 착잡합니다. 자유를 얻는 대신 또 다른 굴레를 선택한 걸까요? 창밖에 하늘을 보니 구름이 몰려오고 있네요. 마치 앞으로의 생활이 그려지는 것만 같아요. 맑은 날도 있겠지만 흐린 날이 더 많겠죠. 오늘 밤은 깊은 생각에 잠길 것 같습니다. 자식의 집에서 산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그저 불편한 손님이 되는 건 아닐까? 이런저런 걱정이 밀려옵니다. 침대맡에 걸려있는 달력을 바라봅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동그라미가 그려져 있네요.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이 시작되는 날이 될 텐데 왜 이리 마음이 무거운지 모르겠어요. 큰아들의 집으로 이사 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아침부터 며느리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어머님, 빨래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옷감별로 분리해서 세탁해야 하는 거 아시잖아요? 비싼 옷들인데 이러시면 어떡해요. 제가 어제 알려드렸는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빨래를 내려놓으며 며느리의 표정을 살폈어요. 어머님, 설거지도 이상하게 하시네요. 그릇에 기름기가 그대로 남아있잖아요. 이러실 거면 차라리 안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제가 다 하는 게 속 편할 것 같네요.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서러움을 꾹 눌러 삼켰습니다. 내 집에서는 40년 동안 잘만 해오던 일인데 며느리의 타박에 제 어깨가 점점 움츠러들었습니다. 손주들 건강을 위해 매일 쓸고 닦았는데도 며느리 눈에는 항상 부족한가 봅니다. 어머님, 저녁 반찬도 좀 신경 써주세요. 너무 짜게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애들은 싱겁게 먹어야 하는데 제가 출근할 때 메모까지 해놓고 갔는데. 부엌 한 구석에 서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며느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마치 벼락처럼 제 가슴을 때렸어요. 주방 창가에 물건을 정리하면서 문득 요양원이 그리워졌습니다. 그곳은 답답했지만 적어도 이런 눈치를 보진 않았거든요. 점심시간, 며느리가 회사에 간 사이 조용히 도시락을 데워 먹었습니다. 텅 빈 집안의 숟가락 소리만 덩그러니 울렸어요. 여보, 우리 큰며느리. 예전엔 이러지 않았는데 결혼식 날 예쁜 신부 같다고 좋아했었는데 이제는 나를 가정부처럼 대하네요. 이게 다 내 팔자려나. 당신이 보면 얼마나 속상하실까. 남편 사진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지만 꼭 참았어요.
며느리가 집에 돌아오면 울었다는 걸 알아챌까봐 두려웠거든요. 오후가 되자 손주들이 학원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나마 이 시간만큼은 행복해요. 하지만 며느리가 당부한 말이 떠올랐어요. 할머니, 간식 주세요. 배고파요. 오늘은 뭐 해주실 거예요? 저번에 해주신 호떡 맛있었는데. 아이들의 순수한 눈빛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며느리가 간식은 일절 주지 말라고 했거든요. 저녁이 되어 식구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하지만 식탁의 공기는 무거웠어요. 며느리는 제가 준비한 반찬은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어머님, 내일은 제가 아침 일찍 출근해야 해요. 애들 도시락 좀 부탁드릴게요. 음식은 제가 미리 준비해둘 테니까 그대로만 해주시면 돼요. 혹시 실수하실까봐 말씀드리는 거예요. 창밖으로 달빛이 스며듭니다. 좁은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걸까? 요양원을 나온 게 정말 잘한 선택이었을까? 달력을 보니 한 달이 지났네요. 하루하루가 너무 길게 느껴집니다. 이제는 몸도 마음도 지쳐가는 것 같아요. 오늘도 변함없이 집안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녁 설거지를 마치고 방으로 들어가려는데 큰아들과 며느리의 대화가 들려왔어요. 여보, 어머님 모시는 거 정말 힘들어요. 이제는 요양원으로 다시 모셔야 할 것 같아요. 매일매일이 스트레스예요. 애들한테도 안 좋은 것 같고. 복도에 선 제 다리가 얼음장처럼 굳어버렸습니다. 숨소리조차 내지 못한 채 벽 뒤에 숨어 섰어요. 나도 고민이 많아. 어머니 재산은 이미 다 정리하셨다면서? 요양원비로 다 들어갈 텐데.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고도 남는 게 없잖아. 차라리 도련님 집에서 모시게 하는 게 나을까? 그들의 말에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낳고 키운 자식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동생은 절대 안 한대잖아요. 그럼 우리가 계속 이렇게 해야 하나요? 어머님 모시고 나서 우리 집 분위기 너무 안 좋아졌어요. 그리고 재산도 다 정리하셨다는데 우리가 왜 이렇게 고생해야 하는 거예요? 며느리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재산, 그들 눈에는 그것만 보이나 봅니다. 요양원에 다시 모시면 어머니 통장에 있는 돈으로 요양원비 내고 남는 건 우리가 가져도 되지 않을까? 어차피 자식들한테 줄 돈이잖아요. 숨이 막혔습니다. 제 통장까지 계산하고 있다니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그래도 어머니한테 말씀드리기가. 그건 내가 잘 설득할게요. 건강이 안 좋아지신 것처럼 해서. 다시 요양원으로 모시면 되잖아요. 우리끼리만 알고 있어요. 음모를 꾸미듯 속삭이는 그들의 대화가 너무나 서글펐습니다. 허망한 마음에 벽을 짚었어요. 방으로 돌아와 앉았습니다. 온몸이 떨려왔어요. 남편 사진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우리가 그렇게 키운 자식인데 이제는 돈만 보이나 봐요. 당신이 들으면 얼마나 가슴 아프실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요? 창밖은 어느새 깜깜해졌습니다. 달빛조차 구름에 가려 보이지 않네요. 마치 제 앞날처럼 캄캄했어요. 식구들이 잠든 한밤중 조용히 서랍을 열어보았습니다. 그동안 모아둔 통장을 꺼내들었어요. 이게 다였나요? 자식들에게는 이것만 보이는 걸까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대화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이제는 정말 결단을 내려야 할 것 같습니다. 여보, 내일이면 난 이곳을 떠나려고 해요. 더는 자식들 눈치 보며 살고 싶지 않아요. 당신이라면 이해해 주시겠죠?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는 정말 혼자서 살아가야 할 때가 온 것 같아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대화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새벽녘 조용히 일어나 짐을 꾸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가져가야 하나. 이걸 두고 가면 아니야, 다 필요 없어. 작은 가방 하나면 충분해. 이제 홀가분하게 살아야지. 떨리는 손으로 필요한 것들만 골라 가방에 넣었습니다. 40년 동안 모아온 것들을 두고 가려니 가슴이 아팠어요. 통장은 꼭 가져가야지. 보험증도 필요하고 신분증이랑 카드도 약이랑 안경도 챙기고 이제 정말 떠나는 거구나.
목이 메어왔습니다. 창밖으로 비치는 새벽빛이 유난히 쓸쓸해 보였어요. 여보, 이제 난 혼자서 살아갈 거예요. 자식들 때문에 이렇게 마음 아플 줄은 몰랐어요. 그래도 이제는 결심했어요. 더는 눈치 보며 살고 싶지 않아요. 당신이라면 이해해 주시겠죠? 남편 사진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따뜻한 미소를 짓고 계시네요. 식구들이 일어나기 전 조용히 편지를 써내려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한자 한자 정성껏 적었어요. 아들아, 이렇게 떠나는 게 맞는지 모르겠구나. 하지만 엄마는 이제 혼자서 살아보려고 해. 너희에게 짐이 되기는 싫어서 부디 행복하게 살아라. 눈물이 편지지를 적셨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으면 자식의 집을 떠나는 이런 선택을 하게 되었을까요? 식탁 위에 편지를 놓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손주들 방 앞에서 잠시 멈춰 섰어요. 우리 손주들, 할머니가 떠나서 미안해. 너희들은 잘 자라다오. 할머니 음식이 맛없었다고 해도 할머니는 늘 너희를 사랑한단다. 가방을 들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아직 똥이 트기 전 어둑한 새벽이었어요. 이제 정말 가는 거구나. 돌아올 일은 없겠지. 40년 동안 모은 것들도 이제는 다 버려두고 새로 시작하는 거야. 뒤돌아보지 않고 걸었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지만 마음만은 이상하게 가벼웠어요. 버스 정류장에 홀로 서서 생각했습니다. 이제부터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하지만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어요. 이제는 내 인생을 살아야지. 자식들 눈치 보며 사는 것보다 차라리 혼자가 낫겠어. 이제는 정말 내 삶을 찾아가야 할 때야. 새로운 시작이구나. 첫 차를 기다리며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동쪽 하늘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마치 제 앞날처럼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첫 차를 타고 터미널에 도착했습니다. 목적지는 30년 전 신혼여행으로 남편과 함께 갔던 그 시골 마을이에요. 할머니, 어디로 가시나요? 청송행 버스 타실 건가요? 짐이 무거워 보이시는데 제가 들어드릴까요? 혼자 가시기에는 먼 길인데 괜찮으실지 모르겠네요. 매표소 직원의 걱정 어린 말에 미소만 지었습니다. 이제는 누구의 걱정도 도움도 필요 없었어요. 괜찮아요. 이제 나는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요. 내 인생의 마지막 여행이니까. 그동안 못 해본 거, 이제는 다 해보고 싶어요. 창가에 앉아 출발하는 버스 안에서 지나온 날들을 떠올렸습니다. 자식들을 위해 살아온 긴 시간. 이제는 저를 위한 시간을 가져야겠어요. 저기 보이는 산이 남편과 처음 본 풍경이었지. 그때는 얼마나 설레었나. 이제는 혼자 다시 오는구나. 그래도 마음이 평온하네. 3시간의 버스 여행이 끝나고 시골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30년 전과는 많이 달라졌지만 여전히 정겨운 풍경이네요. 할머니, 어디로 가시려고요? 이 마을에 처음 오신 것 같은데 혹시 친척분 댁 찾아가시나요? 마을 이장님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제 나이를 생각하면 당연한 걱정이겠죠. 저기 보이는 빈집. 혹시 새 놓으시나요? 제가 살고 싶은데 보증금은 충분히 있어요. 이장님의 도움으로 오래된 한옥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비록 낡았지만 마당도 있고 텃밭도 있는 아담한 집이에요. 이제 여기가 내 집이구나. 새 출발을 하는 거야. 텃밭에는 상추도 심고 고추랑 깻잎도 심어야지. 내 맘대로 할 수 있어서 좋다. 짐을 풀며 설레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처음으로 제 의지로 선택한 삶이었어요. 해가 저물어갈 무렵 마당에 빨랫줄을 메었습니다. 옛날 시골집이 떠올라 웃음이 나왔어요. 여보, 이제 나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식들 생각은 나겠지만 이제는 내 인생을 살아보려고요. 당신이 보면 뿌듯해 하시겠죠? 내가 이렇게 용감해질 줄 몰랐죠? 그 순간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큰아들이었습니다. 어머니,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거예요?
말 한마디 없이 나가시면 어떡해요? 우리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세요? 경찰서까지 가서 신고할 뻔했다고요. 어디 계신지 당장 말씀해 보세요. 아들의 거친 목소리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평온한 마음이 들었어요. 걱정시켜서 미안하구나. 하지만 이제 난 괜찮아. 내 살 길을 찾아왔단다. 더는 걱정하지 말고 너희 살길 잘 살아다오. 어머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재산은 어떡하실 거예요? 통장이랑 도장은 다 가져가신 거예요? 그것들 정리하고 가셔야죠.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모셨는데. 역시 돈이었나 봅니다. 아들의 진심이 드러난 순간이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 뱃속에서 나온 자식이 끝까지 돈만 바라보고 있다는 게 너무 서글펐어요. 어머니, 지금 어디세요? 제가 거기로 갈게요. 통장이랑 도장만 주시면 저희가 알아서 다 처리할게요. 어머니는 편하게 지내세요. 가슴이 미어져 왔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었어요. 아들아, 이제 그만하자. 더는 할 말이 없구나. 너희가 원하는 대로 되진 않을 거야. 하지만 이제 전화 끊을게.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눈물이 한 방울 떨어져 텃밭에 상추잎을 적셨어요. 여보, 우리 아들이 끝까지 돈만 보내요. 아들 생각을 잊기 위해 텃밭으로 돌아가 다시 상추를 따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새로운 시작이에요. 저녁 무렵 이장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반찬도 한 접시 들고 오셨네요. 혼자 사시기로 하셨다면서요. 우리 동네에 오신 것 환영해요. 이웃 사촌이라고 서로 돕고 살아요. 내일은 우리 집에서 점심 드세요. 같이 있는 게 심심하지 않잖아요. 이렇게 따뜻한 이웃이 있어 다행입니다. 자식들 곁을 떠나왔지만 새로운 인연이 기다리고 있었네요. 그러다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아직도 정리하지 못한 재산 문제. 이제는 이것도 결정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아요. 통장을 보니 남편이 남겨준 보험금도 있고 아파트 매각한 돈도 있고 이걸 어떻게 써야 할까? 자식들에게 줘야 하나?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큰아들 집에서 들은 대화가 다시 떠올랐어요. 저희가 모시는데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 줄 아세요? 요양원 보내면 그 돈으로 우리가 나눠 가지면 되잖아요. 어머님이 왜 그걸 가지고 계세요? 그때의 쓰라린 기억이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돈 때문에 변해버린 자식들. 여보, 우리가 평생 모은 돈인데 자식들은 이걸 자기들 것이라고 생각하네요. 당신도 이런 날이 올 줄 알았나요? 이제는 제가 결정해야 할 것 같아요. 더 의미 있게 써야겠어요. 방으로 들어와 통장들을 꺼내보았습니다. 평생 아끼고 모은 돈이에요. 이 돈이면 많은 걸 할 수 있겠네. 어려운 사람들 도울 수도 있고, 의미 있는 곳에 쓸 수 있고, 돈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보았어요. 자식들에게 주면 그들은 또 더 달라고 할 거야. 욕심은 끝이 없으니까. 이제는 내가 쓰고 싶은 대로. 의미 있게 써야겠어. 마을 회관에서 들은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장학금이 필요한 아이들, 끼니를 걱정하는 노인들. 그래, 이제 알았어. 이 돈의 진정한 주인이 누군지, 나눠줘야 할 곳이 어디인지. 돈은 흘러가야 하는 거였어. 이제야 깨달았네. 저녁이 되어 달빛 아래 앉았습니다. 마음이 이상하게 평온해졌어요. 여보, 우리가 평생 모은 돈, 이제는 바르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식들 욕심에 맡기지 않고 진정으로 필요한 곳에. 당신도 동의하시죠? 결심이 섰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을 거예요. 내일은 변호사님을 만나야겠어. 재산 처분에 대한 상담도 하고 유언장도 써야지. 모든 걸 확실히 해둬야 해. 후회 없는 선택을 해야지. 밤하늘의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났습니다. 마치 제 결심을 축복해주는 것만 같았어요. 이제는 정말 돈에 매여 있지 않아도 되고 마음 가는 대로 할 수 있고 이게 진정한 부자가 되는 거겠죠. 창가에 서서 달빛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야 진정한 자유를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며칠 전 마을 이장님께 들은 이야기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근처에 있는 복지재단에서 장학금을 못 받는 학생들이 많다고 하시더군요. 이장님, 그 복지재단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어떤 일들을 하시나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마을회관에서 이장님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제 질문에 이장님의 눈이 반짝였어요. 할머니, 정말 뜻깊은 생각을 하고 계시네요. 여기는 장학사업도 하고, 독거노인 지원도 하고, 그리고 결식아동 급식 지원도 하고요. 하지만 늘 재정이 부족하답니다. 가슴 한켠이 따뜻해졌습니다. 이제야 제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분명해진 것 같았어요. 내일 재단에 한번 가보고 싶어요. 제가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이장님의 안내로 복지재단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본 아이들의 밝은 웃음이 가슴을 울렸어요. 할머니, 정말 큰 결심을 하셨네요. 이런 분이 계시다니. 많은 아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어르신들도 도움받으실 수 있고. 정말 감사합니다. 재단 담당자의 말씀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이제야 제대로 된 길을 찾은 것 같아요. 이 돈이 자식들에게 갔다면 그저 욕심만 키웠을 텐데 이렇게 쓰니 마음이 편해요. 이게 진정한 행복인가 봐요. 법적 절차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재산을 복지재단에 기부하기로 했어요. 장학금을 받은 학생이 의사가 될 수도 있고 선생님이 될 수도 있고 그 아이들이 또 다른 이들을 도울 거고 이런 게 진정한 유산이겠죠? 저녁 무렵 텃밭에서 채소를 가꾸며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여보, 우리가 평생 모은 돈 이렇게 쓰니 참 좋네요. 자식들은 서운해할지 몰라도 이게 더 의미 있는 일이죠? 당신도 분명 동의하실 거예요. 기부 절차가 모두 끝났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자식들에게 편지를 써야겠어요. 창가에 앉아 오랫동안 고민했습니다. 이렇게 편지로 마지막 인사를 하네. 너무 서운해하지는 말아라. 엄마의 마지막 선택을 이해해 주길. 이게 최선이었단다. 떨리는 손으로 펜을 잡았습니다. 눈물이 한 방울 떨어져 종이를 적셨어요.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지금도 변함없이 사랑한단다. 하지만 이제는 돈보다 중요한 걸 알았어. 그건 바로 진정한 행복이란다. 너희도 언젠가는 알게 될 거야. 작은 아들에게도 편지를 썼습니다. 마음속에 담아둔 말들을 하나하나 적어내려갔어요. 엄마가 갑자기 떠나서 미안하구나. 하지만 이제는 행복하단다. 너희를 원망하지도 않아. 그저 각자의 길이 있나 보다. 부디 행복하게 살아주렴. 며느리에게도 짧은 편지를 남겼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 서로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구나. 이제는 모든 걸 용서하려 해. 너도 날 용서해 주길 바란다. 손주들을 생각하니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래도 밝게 자라주길 바라는 마음을 담았었어요. 사랑하는 우리 손주들에게 할머니가 멀리 가게 되었구나. 하지만 늘 너희를 생각할 거야. 건강하게 자라다오. 훌륭한 사람이 되어주렴. 모든 편지를 봉투에 넣으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이네요. 여보, 이제 편지도 다 썼어요. 아이들이 이해해 줄까요?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되겠죠? 제 선택이 옳았다는 걸. 그때까지 기다려야겠어요. 우체통에 편지를 넣으러 가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마음만은 이상하게 가벼웠어요. 이제 정말 끝이 났네요. 모든 걸 내려놓으니 오히려 더 편하네요. 자식들도 언젠가는 이해해 줄 거예요. 우체통 앞에서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내 편지들을 넣었어요. 저기 날아가는 새들처럼 이제는 자유롭게 살 수 있겠죠? 더 이상 눈치 보지 않고 마음 가는 대로 살아도 되겠죠? 이게 진정한 사랑일지도 몰라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석양이 유난히 아름다웠습니다. 마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해주는 것 같았어요.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 저의 긴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제가 깨달은 것들을 나누고 싶어요. 인생은 참 신기한 것 같아요. 끝이라고 생각했던 순간이 새로운 시작이 되더군요. 요양원에서의 좌절도 결국은 축복이었나 봐요. 텃밭의 채소들을 가꾸며 생각했습니다. 제 인생도 이렇게 조금씩 자라나고 있네요. 자식들을 위해 살았던 지난 날들. 그게 전부인 줄 알았는데 이제야 깨달았어요. 진정한 행복은 다른 곳에 있었네요.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 그게 첫걸음이었어요. 마을 회관에서 만난 할머니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문득 떠올랐습니다. 돈이 전부인 것 같았는데 나눔의 기쁨을 알고 나니 그게 더 큰 행복이더라고요. 욕심을 내려놓으니 마음이 더 부자가 되었어요. 저처럼 힘들어 하시는 분들께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늦었다고 생각하지도 마세요.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보세요. 햇살 좋은 날, 마당 의자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아요. 바로 우리 곁에 있죠. 작은 텃밭의 채소에도, 이웃과 나누는 정에도, 스스로를 아끼는 마음에도, 이제는 진정으로 제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요. 언제든 변할 수 있어요. 용기만 있다면 새로운 삶이 기다리고 있죠.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저녁 노을을 바라보며 편안한 마음이 듭니다. 이제는 말할 수 있어요. 진정한 자유를 찾았다고, 행복이 무엇인지 알았다고, 삶의 의미를 깨달았다고, 그리고 저는 충분히 행복하다고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전하고 싶습니다. 인생은 결코 늦지 않았어요. 지금도 좋은 시작이에요. 자신을 믿으세요. 당신의 선택을 존중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어머니, 이제 그만하시죠. 시골집 팔면 다 해결되는데. 이 집은 내 전부다. 너희가 어떻게 그딴 식으로 말을 할 수가 있니? 전부라뇨? 그냥 낡은 집이잖아요. 이게 다 누구 때문인 줄 아세요? 어머님이 고집 부리시니까? 고집이라고? 내 집을 지키는 게 고집이야. 엄마, 우리도 더는 참을 수가 없어요. 너희가 참다니? 내 돈 때문에 이러는 걸 누가 모를 줄 아냐? 왜 자식은 못 도와주시는데요? 내가 도와준 게 얼마야? 니들은 받기만 했잖아. 어머님, 그렇게 매정하시면 저희도 이렇게밖에 못하겠네요. 뭐? 이제 협박까지 하는 거니? 협박이라뇨. 현실을 말씀드리는 거죠. 이제는 정말 끝인가 보구나. 당장 나가라. 두고 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어머니, 진짜 후회하실걸요? 제 나이 70이 넘어 겪은 일을 이렇게 글로 쓰려니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한 그날, 저는 평소처럼 텃밭에서 상추를 기르고 있었죠. 어머님, 이렇게 혼자 텃밭 일하시면 어떡해요? 허리도 안 좋으신데. 며느리가 걱정스러운 듯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이고, 괜찮아. 이 정도는 거뜬해. 나도 아직은 할 수 있다고. 그래도 요새 허리 아프다고 하셨잖아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니야, 내가 혼자 해도 돼. 너도 바쁜데 뭘. 그런데 어머니, 시골집도 많이 낡았던데 유지하는데 힘드시진 않으세요? 이 집이 낡기는 했지만 아직은 살만한데 왜 그러니? 도시에 있는 저희 집으로 오시면 어떨까요? 여기는 불편하시잖아요. 아들도 며느리의 말에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어머니. 여기는 겨울 되면 춥고 불편하실 텐데. 난 여기서 지내는 게 편해. 텃밭도 있고 얼마나 좋니? 텃밭은 도시에서도 조그맣게 가꾸실 수 있잖아요. 베란다에다가요. 어머님, 여기 계시면 아프셔도 도와드리기 힘들잖아요. 저희가 가까이서 모실 수 있게. 순간 저는 왠지 모를 불안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남편과 함께 40년을 살아온 이 집을 떠나라니요. 벽지는 낡았어도 마루는 삐걱거려도 이 집 구석구석에는 우리 부부의 소중한 추억이 켜켜이 쌓여 있는데 말입니다. 저는 텃밭의 상추를 다듬으며 대답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말은 계속되었죠. 어머님, 이제 이 큰 집 관리하기도 벅차실 텐데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시에 오시면 저희가 모시고 살면 되잖아요. 매일 뵐 수도 있고. 여기는 불편한 것도 많으시잖아요. 마트도 멀어서 힘들진 않으세요? 병원도 멀어서 갈 때마다 고생하시고. 처음에는 자식들이 제 걱정을 해주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나이든 어미를 걱정하는 마음이려니 했죠. 하지만 그들의 말투에서 뭔가 다른 것이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이 집 팔면 좋은 돈 되실 것 같은데 요즘 이 동네 부동산 값이 많이 올랐다던데 그 돈으로 도시에서 더 편하게 사실 수 있으실 텐데요. 며느리의 말에 저는 순간 손끝이 떨렸습니다. 드디어 그 말이 나왔네요. 겉으로는 걱정하는 척했지만 실상은 이 집을 노리고 있었던 걸까요? 좀 더 생각해 볼게. 그렇게 얼버무리며 대답했지만 그날 이후로 저는 자식들의 방문이 조금씩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 눈빛 하나에도 다른 의미가 있는 건 아닐까 의심하게 되었죠. 남편과 함께 가꾼 이 집, 손주들이 뛰어놀던 마당, 봄이면 진달래가 피어나는 울타리, 이런 것들이 그들에겐 그저 팔아야 할 재산일 뿐이었다니. 그날 밤 혼자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자식들의 말이 꼭 틀린 것은 아닐 테지요. 나이도 들었고 집도 낡았으니까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 재산 이야기를 꺼내는 그들의 모습에서 처음으로 서운함이 느껴졌습니다. 가슴 한켠이 싸늘하게 식어가는 것을 느끼며 저는 남편과 찍은 낡은 사진을 꺼내보았습니다. 그때는 몰랐죠. 이것이 긴 시련의 시작이 되리라는 것을요. 시린 가슴을 부여잡고 보낸 며칠 뒤 아들 내외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평소와 다른 무거운 표정이었죠. 어머니, 죄송한데 잠깐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그래, 무슨 일인데? 사실 요즘 사업이 많이 힘듭니다. 아들은 고개를 푹 숙인 채 말을 이었습니다. 거래처에서 받을 돈이 있는데 그게 자꾸 미뤄지고 있어요. 어머님, 저희가 안 그러고 싶은데 너무 힘들어서요. 며느리도 한숨을 쉬며 말을 거들었습니다.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한데 은행에선 더 이상 대출도 안 해주고 그래서 얼마나 필요한데? 5천만 원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곧 거래처에서 돈이 들어오면 바로 갚을게요. 어머니, 저희가 이러는 거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지금 너무 급해서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동안 모아둔 돈이 있긴 했지만 그건 제 노후를 위해 아껴둔 것이었죠. 하지만 자식이 이렇게 어려워하는데 외면할 수도 없었습니다. 얼마 전에도 힘들다고 했을 때 2천만 원을 빌려줬잖아. 네, 그때는 정말 죄송했어요. 하지만 이번엔 꼭 잘 될 것 같아서. 어머니, 이번만 도와주시면 정말 열심히 해서 갚을게요. 그 모습을 보니 지난번 돈 이야기가 마음에 걸렸지만 차마 거절할 수가 없었죠. 알았다. 도와줄게. 정말요? 어머니 감사합니다. 진짜 이번이 마지막이야. 알겠지? 네, 꼭 성공해서 어머니 실망시키지 않을게요. 며느리는 기쁜 듯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하지만 왠지 그 손길이 진심으로 느껴지지 않았어요. 통장에서 돈을 찾아주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습니다. 얼마 전 시골집 이야기를 꺼냈던 것도 그렇고 이렇게 돈을 빌리러 오는 것도 뭔가 석연치 않은 느낌이 들었죠. 그날 저녁 텃밭에 심어둔 고추를 따면서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이런 상황에서 뭐라고 했을까? 농사짓는 마음으로 자식을 키웠건만 지금 제가 겪는 이 불안한 마음은 뭘까요? 고추를 따는 제 손이 자꾸만 떨려왔습니다. 이제는 자식들의 방문이 반갑지만은 않아졌어요. 혹시나 또 무슨 말을 꺼낼까? 그런 생각에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예전에는 그저 보고 싶어서 찾아온다고 믿었는데 이제는 그 마음조차 의심스러워지는 제 모습이 서글펐습니다. 일주일 정도가 지났을까요? 며느리가 이른 아침부터 혼자 찾아왔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단단히 마음먹은 표정이었죠. 어머님, 오늘은 좀 진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왔어요. 그래. 무슨 일인데? 시골집 문제요. 이제는 정말 결정하셔야 할 것 같아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내가 이미 얘기했잖아. 아직은 결정 안 했다고. 어머님,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 집에 1년에 몇 번이나 오세요? 그래도 이 집은 너가 모르는 추억이 있어. 추억이 있다고 하시는데 추억은 마음에 간직하시면 되잖아요. 며느리의 말투가 전보다 훨씬 날카로워졌습니다. 이렇게 큰 집을 혼자서 관리하시는 게 얼마나 힘드세요. 저희랑 같이 살면서 편하게 지내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난 아직 충분해.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집이 저희한테도 부담이에요. 어머님 혼자 계시는 걸 걱정하느라. 말끝을 흐리는 며느리의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내가 아직 정신도 멀쩡하고 건강하니까 걱정하지 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 집을 팔면 좋은 가격에 팔 수 있어요. 나중에는 힘들 수도 있다고요. 순간 화가 치밀었지만 꾹 참았습니다. 난 아직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어머님, 이제 더 생각하실 게 뭐가 있으세요? 결정은 하셨잖아요. 내가 언제 그랬니? 그동안 충분히 고민하시지 않으셨어요? 이제는 결단을 내리셔야죠. 며느리의 말투에 불편함을 넘어 공포가 느껴졌습니다. 제 의사는 전혀 상관없다는 듯한 태도였어요. 오늘은 돌아가라. 난 좀 쉬고 싶다. 어머님, 자꾸 이렇게 미루시면 나가래도. 며느리는 못마땅한 표정을 지으며 일어섰습니다. 현관문이 거칠게 닫히는 소리가 들렸죠. 혼자 남은 집안이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수십 년을 살아온 이 집인데 왜 이렇게 차갑게 느껴지는 걸까요? 자식들에게 이런 대접을 받을 만큼 제가 뭘 잘못했던 걸까요? 마당 한켠에 피어있는 국화꽃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심었던 꽃인데 이제는 그 추억마저 팔아야 한다고 하네요. 창가에 걸린 풍경 소리가 쓸쓸하게 들려왔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아들 내외가 함께 시골집을 찾아왔습니다. 전화도 없이 갑자기 왔더군요. 마당에 차가 들어오는 소리를 듣자마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집 좀 둘러봐도 될까요? 갑자기 웬일로? 아니,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결정하시기 전에 저희가 한번 살펴보고 싶어서요. 아들은 머뭇거리며 말했습니다. 이 마당도 관리하기 힘드시죠? 풀도 많이 자랐네요. 아직은 내가 잘하고 있어. 어머님, 이 기둥 보세요. 흰개미 피해가 있는 것 같은데. 며느리가 기둥을 손으로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지붕도 누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장마철 되면 큰일 날 텐데. 작년에 고쳤는데 뭘? 어머니, 이런 집 유지비가 얼마나 드는지 아세요? 아들이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나중에 더 큰 돈이 들어갈 거예요. 지금 팔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 얼마나 나올 것 같은데? 며느리의 눈이 반짝 빛났습니다. 요새 시세로는 꽤 괜찮은 가격에 나갈 것 같아요. 부동산에서도. 부동산은 또 언제 알아봤어? 제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아, 어머님 걱정돼서 참고로 알아본 거예요. 어머니, 여기 계시면 위험해요. 혼자 계시다가 무슨 일 생기면. 난 아직 멀쩡해. 걱정 마. 혹시 도둑이 들거나 그러진 않으세요? 마당을 한 바퀴 둘러보던 며느리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이 집 팔면 도시에서 좋은 아파트로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순간 남편과 함께했던 수많은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 감나무 아래서 막걸리 마시며 웃던 모습, 마당에서 손주들과 놀아주던 모습. 그런 추억들을 어떻게 돈으로 환산할 수 있다는 걸까요? 역시나 또 그 얘기였니? 피곤하다. 돌아가라. 어머니, 저희가 진심으로 걱정돼서. 아들아, 너까지 그러면 안 되지? 지금은 가졌으면 좋겠다. 그들이 떠난 후 마당에 홀로 서서 집을 바라보았습니다. 낡았다고 불편하다고 위험하다고 하지만 이 집은 제 인생의 절반을 함께한 또 하나의 가족인데 자식들은 왜 그걸 모를까요? 처마 끝에 매달린 풍경이 바람에 흔들려 올립니다. 그 소리가 오늘따라 유난히 쓸쓸하게 들리네요. 마치 저의 마음처럼. 집을 둘러보고 간 지 이틀 뒤였을까요? 이번에는 며느리가 사부인을 데리고 왔습니다. 왜 데려왔는지 곧 알게 되었죠. 어머님, 우리 어머니도 얼마 전에 시골집 정리하시고 도시로 올라오셨어요. 며느리의 말에 수부인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올라와서 얼마나 편한지 모릅니다. 시골에 있을 때는 왜 그렇게 고집을 부렸나 싶더라고요.
사부인도 이제는 결정하셔야죠. 그렇게 옛날 방식만 고집하시면 안 돼요. 맞아요.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아직도 이런 시골집에 계시려고 하세요? 난 여기서 살면서 불편한 적 없는데. 어머님, 그런 고집은 이제 버리셔야 해요. 저희도 얼마나 답답한지 아세요? 아들도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엄마, 우리가 틀린 말 하나도 없잖아요. 왜 이렇게 고집을 부리세요? 고집을 부리는 건 너희들 아니니? 사부인이 또다시 끼어들었습니다. 저도 처음엔 망설였는데 지금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마트도 가깝고 병원도 가깝고. 그만들 하세요. 더는 듣고 싶지 않아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부인, 왜 화부터 내세요? 저희가 다 사부인 좋으라고 하는 말인데. 좋으라고요? 지금 내 의견은 전혀 묻지도 않고 있잖아요. 엄마, 우리가 엄마 생각 안 하고 이러는 것 같아요? 아들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애들 키우느라 고생하신 거 알아요. 근데 이제는 좀 편하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버르장머리 없이 어디서 목소리를 높이냐? 그만 나가봐라. 피곤하다. 어머님, 자꾸 이렇게 미루시기만 하면 그 입 다물고 당장 나가래도. 그들이 떠나고 난 후 마루에 홀로 앉아 멍하니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제 생각이 구식이라고요. 고집이라고요. 제 마음도 모른 채 그저 자기들 편한 대로만 생각하는 게 과연 누가 구식인 걸까요? 저녁 무렵 장독대 옆 감나무에서 늘 보던 까치가 울었습니다. 예전에는 반가운 손님이 온다고 좋아했는데 이제는 그 울음소리조차 서글프게 들리네요. 자식들에게 처음으로 진정한 실망을 느낀 날이었습니다. 이웃집 김 할아버지와 마당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어르신, 요즘 너무 힘드네요. 왜 그러시나? 무슨 일 있으신가? 며느리가 말이야. 이제는 사부인까지 데려왔다니까. 사부인을요? 아니, 왜요? 자기네 어머니까지 데려와서 나보고 시골집 팔라고 하더라고.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시던가? 사부인도 시골집 팔고 도시로 갔다면서 나보고도 그러라는 거야. 허이구, 남의 집일을 어떻게 그렇게 간섭하나? 김 할아버지가 안타까운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며느리가 그러더라고. 어머님, 우리 어머니도 그러셨는데 지금은 얼마나 편하게 사시냐고. 아이고, 세상에 똑같은 사연이 어디 있나? 사람 사정이 다 다른데. 그러니까요. 내 입장은 생각도 안 하고.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실제로는 어떻게 하고 싶으신데요? 속마음이 어떠신가? 난 이 집에서 살다가 죽을 때까지 살고 싶어요. 그럼 그렇게 하셔야지. 누가 뭐래도 당신 땅이고 당신 집인데. 그렇죠? 내 땅이고 내 집인데. 맞습니다. 어르신 의견이 제일 중요하지. 김 할아버지가 담배를 한 모금 피우며 말했습니다. 흔들리지 마시오. 그 마음 그대로 가지고 계시고. 고마워요. 이렇게라도 내 맘 알아주는 사람이 있어서. 당연하지요. 평생 가꾸신 터전인데 누가 뭐라든 본인 뜻대로 하셔야지. 마당에 핀 봄꽃들이 살랑이는 바람에 흔들립니다. 김 할아버지의 든든한 한마디에 흔들리던 마음이 조금은 단단해지는 것 같았어요. 참, 이런 말 할 때도 없어서 미안해요. 에이, 늘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살아야지. 나도 이웃 사촌인데. 그날 저녁 창가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 땅, 내 집, 내 인생. 이제는 더 이상 흔들리지 말아야겠어요. 서늘한 저녁 무렵이었어요. 갑자기 찾아온 아들의 얼굴이 어두웠습니다. 엄마, 죄송한데 또 돈 얘기니?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큰일이 났어요. 이번에는 또 무슨 일인데? 거래처 사장님이 돈을 들고 도망갔어요.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얼마나? 5천만 원이요. 엄마, 이번만 도와주시면. 안 돼. 이번에도 5천만 원이냐? 금액 좀 다르게 해서 거짓말을 하지 그랬니?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번엔 진짜예요. 회사가 망할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그랬고 그 지난번에도 그랬잖아.
이번엔 달라요. 진짜 위험해서. 너 내가 얼마나 도와줬는지 알아?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동안 빌려간 돈이 얼마야? 한 번이라도 갚은 적 있니? 그건 사정이 안 돼서. 이제는 지쳤다, 정말. 엄마, 제발요. 이번이 진짜 마지막이에요. 아들이 무릎을 꿇으려 했습니다. 그만해. 일어나라. 엄마가 안 도와주시면 저 진짜 죽을 것 같아요. 이제 그만하자. 너도 지긋지긋하지 않니? 차갑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돈 얘기는 듣고 싶지 않아. 엄마. 네가 번 돈으로 네 살 길을 찾아. 이제는 내 돈으로는 안 돼. 이렇게 매정하실 수가 있나요? 매정한 게 아니야. 이제야 정신 차린 거지. 아들은 발길을 돌렸습니다. 문을 쾅 닫고 나가면서 다신 안 올 거예요. 라고 소리쳤죠. 창밖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아들의 등을 붙잡고 울었겠지만 이제는 지칠 대로 지쳤어요. 마당에 떨어진 감나무 잎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자식 키우는 게 감나무 키우는 것만 못하다더니 이제야 그 말뜻을 알 것 같네요. 아침 일찍부터 대문을 쾅쾅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 열어요. 취기 섞인 아들의 목소리였어요. 이 시간에 왜 이러는 거야? 왜 돈을 안 주시는 건데요? 그깟 돈이 뭐라고? 문을 열자마자 술 냄새가 확 끼쳤습니다. 너 술 먹었니? 네, 마셨는데요. 어머니 때문에 마신 거예요. 아들이 갑자기 화를 내더니 비틀거리며 현관으로 들어왔습니다. 이러고 들어오면 안 돼. 나가서 정신 차리고 와. 돈도 안 주시면서 무슨 정신을. 아들이 갑자기 신발장을 발로 걷어찼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어머니가 도와주시기만 했어도 이런 일 없잖아요. 너 지금 제정신이 아니구나. 맞아요. 미쳤어요. 돈 때문에 미쳤다고요. 아들이 갑자기 거실 화분을 집어던졌습니다. 당장 나가. 이러면 경찰 부를 거야. 부르세요. 차라리 감옥에 가는 게 나아요. 네가 정말 내 아들이 맞니?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뭐요? 경찰 정말 부르게요? 더 이상 너 같은 아들 필요 없어. 아들이 전화기를 낚아채 벽에 던졌습니다. 이러다 너 큰일 나. 그때 이웃집 김 할아버지가 들어오셨습니다. 이게 무슨 소란이야? 자네가 술 먹고 이 난리를 치는 게 말이 되나? 아들이 그제야 정신을 차린 듯 했습니다. 당장 나가게. 안 그러면 내가 경찰을 부르겠네. 김 할아버지의 단호한 목소리에 아들은 비틀거리며 나갔습니다. 어머니 두고 보세요. 위협하듯 던진 말을 남기고 사라졌어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고맙습니다. 아이고, 자식이 술 먹고 어미한테 행패를 부리다니. 김 할아버지의 말씀에 가슴이 더욱 아팠습니다. 이제는 정말 끝인가 봅니다. 잠시 마음을 가라앉히고 시장 골목을 걸으며 오늘 저녁 반찬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불쾌한 일은 잠시 잊은 채 채소들을 고르고 있었죠. 이 마늘종 얼마예요? 5,000원이에요, 할머니. 싱싱하네. 이거 주세요. 그때였습니다. 호주머니 속 전화기가 울렸어요. 여보세요? 큰일 났습니다. 어르신, 지금 어디 계세요? 이웃 주민의 다급한 목소리였습니다. 시장에 왔는데 무슨 일이세요? 빨리 오셔야 해요. 집이 어떻게 됐다고요? 불이 났어요. 소방차가 지금 출동했는데 순간 귀에서 윙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어요. 지금 불이 크게 번졌나요? 아이고, 지금 난리도 아니에요. 빨리 오세요. 장바구니를 그 자리에 떨어뜨렸습니다. 마늘종이 바닥에 흩어졌지만 주울 정신도 없었어요. 다행히 택시 한 대가 곧바로 섰어요. 어디로 모실까요? 상동리, 제발 빨리요. 집으로 향하는 길이 그토록 멀게 느껴진 적은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검은 연기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저기 연기 나는 대로 가주세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마을 어귀에 도착하자마자 소방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빨간 불빛이 온 동네를 비추고 있었어요.
할머니, 여기서 내리시면. 택시 기사님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차에서 뛰어내렸습니다. 어머님, 김 할아버지가 저를 발견하고 달려왔습니다. 우리 집이 말을 잇지 못하고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어요. 불길이 거실 쪽을 완전히 삼키고 있었습니다. 창문마다 검은 연기가 뿜어져 나왔고 소방관들이 호스로 물을 뿌리고 있었지만 역부족인 것 같았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모르겠어요. 갑자기 연기가 보이더니 마당 한켠에 서서 바라보는 것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지은 집, 40년을 살아온 우리 집이 눈앞에서 타들어가고 있었어요. 소방서에서 원인 조사한다고 했어요. 혹시 누가 본 사람은 있나요? 아직은 모르겠어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아침에 있었던 일이 떠올랐어요. 아들이 술에 취해 했던 말. 어머니, 기다리세요. 두고 보세요. 아니겠죠. 설마.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소방관들이 열심히 불을 끄고 있었지만 이미 집의 절반은 새카맣게 타버렸어요. 부엌과 거실이 완전히 불타버렸고 안방 쪽으로 불길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진정하세요. 김 할아버지가 제 어깨를 잡아주었지만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게 꿈이겠죠. 악몽이겠죠.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나, 저게 무슨 일이야? 불이 어떻게 난 거래? 귓가에 들리는 이웃들의 수군거림이 가슴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경찰관이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혹시 오늘 누가 집에 들어온 적 있으세요? 아침에 아들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내 아들이 설마. 그럴 리는 없겠지. 소방관들이 계속해서 물을 뿌리고 있었지만 이미 집의 대부분이 타버린 상태였습니다. 지붕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고 기둥들은 까맣게 탄 채 서 있었어요. 어르신, 일단 우리 집에서 쉬다 가세요. 김 할아버지가 저를 부축했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저기 우리 집이 타고 있는데 어떻게 발길을 돌릴 수 있을까요? 조금만 더 있을게요. 마당 한켠에 쭈그려 앉아 타들어가는 집을 바라보았습니다. 연기가 목을 찌르고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남편이 심은 감나무도 불길에 그을렸네요. 봄이면 진달래가 피던 울타리도 제가 되어버렸고 40년의 세월이, 우리 부부의 추억이, 자식 키우며 흘린 땀방울이 모두 연기가 되어 하늘로 사라져가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조금만 더요. 하늘은 여전히 맑기만 했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푸른 하늘 아래 제 인생의 전부였던 집이 제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여보세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아들의 목소리는 의외로 또렷했습니다. 우리 집에 불이 났어.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네? 불이요? 너가 그랬니?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아들에게 추궁하기 시작했습니다. 뭐라고요? 아침에 그렇게 화내고 가더니. 목소리가 떨려왔습니다. 어머니, 제가 왜 그런 짓을 해요? 너가 아니면 누가 우리 집에. 저도 많이 화가 났지만 그렇다고 어머니 집에 불을 지르진 않아요. 아들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럼 누가 이런 짓을. 어머니, 제가 지금 당장 가보겠습니다. 오지 마. 이제 와서 뭘. 정말이에요. 제가 안 그랬어요. 너가 아니면 누가 이럴 수 있니?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아무리 그래도 그런 짓은 절대 안 해요. 너가 그날 아침에 협박처럼 한 말이 있잖니. 그건 그냥 술김에 한 말이고요.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아침에 그런 행동을 해서. 하지만 불은 정말 제가 안 질렀어요. 믿어주세요. 아들의 목소리에도 울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래. 네가 아니길 바란다. 우리 집이 이제 제가 되어버렸어. 전화를 끊고 다시 불타는 집을 바라보았습니다. 연기가 하늘로 솟구쳐 올랐어요.
아들의 필사적인 목소리가 거짓말 같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럼 누가 이런 짓을. 어느 날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할머니, 잠시 들르셨으면 합니다. 경찰서에서 걸려온 전화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CCTV 영상이 확보됐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담당 형사님이 조심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맞이했어요. 영상을 보시기 전에 마음의 준비를 하셨으면 합니다. 작은 모니터 앞에 앉았습니다. 화면이 켜지자 우리 집 앞 골목이 보였어요. 비틀거리며 걸어오는 사람. 아들이었습니다. 이건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화면 속 아들은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비닐봉지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페트병이었습니다. 설마 아들은 부엌 창문 쪽으로 다가가 페트병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안에 있던 액체를 뿌리기 시작했어요. 담당 형사가 제 어깨를 잡아주었습니다. 화면 속 아들은 주머니에서 라이터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불길이 치솟았어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거짓말이라고 했는데, 절대 안 그랬다고 했는데. 영상은 계속 재생되었습니다. 아들은 불길이 치솟자 급하게 그 자리를 벗어났어요. 여전히 비틀거리는 걸음이었습니다. 할머니, 이제 그만 보시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봐야 해요. 떨리는 눈으로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불길은 순식간에 번져갔고 아들은 그대로 사라졌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잘못 키운 걸까요? 할머니, 돈 때문에 이렇게까지. 밖으로 나오니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길가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여보, 우리가 그렇게 키운 아들인데.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습니다. 돈이면 다 되는 줄 알았나 봐요. 경찰서를 나서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이제는 돌이킬 수 없게 됐네요. 아들은 거짓말을 했고 제 마지막 믿음마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버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생각했어요. 그 페트병에 담긴 건 휘발유였겠죠. 아들은 얼마나 큰 분노와 원망으로 그런 짓을. 집으로 가는 길에 문득 옛 앨범이 생각났습니다. 아들이 첫걸음마 뗐을 때, 유치원 졸업식 때, 대학 입학식 때, 그때는 그렇게 예쁘고 자랑스러웠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경찰이 곧 아들을 체포하겠죠. 그리고 재판도 받게 될 텐데, 한숨만 나옵니다. 자식 키우는 게 고생이라지만, 이런 고생일 줄은 몰랐네요. 불에 탄 우리 집처럼, 제 마음도 제가 되어버린 것 같아요. 어머니,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다음 날 아침부터 찾아온 며느리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연락 왔더라고요. 보험금이. 그래. 얼마나 나온다던? 아들도 말을 거들었습니다. 이참에 시골 땅도 처분하시고 도시로 가시는 게. 순간 가슴 속에서 차가운 웃음이 났습니다. 너희들 정말 끝까지 이럴 거니? 네? 무슨 말씀이신지. 경찰서에서 다 봤다. 순간 아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날 네가 불 지르는 장면이 전부 찍혔더구나? 무슨 말씀이세요? CCTV에 다 나와. 네가 휘발유 뿌리고 라이터로 불 붙이는 장면까지.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보여줄까? 경찰서에서 영상 복사본을 줬어. 떨리는 손으로 USB를 꺼냈습니다. 거짓말이죠, 어머님. 노트북을 켜고 영상을 틀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아들이 비틀거리며 걸어와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르는 모습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죠. 아들이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이제 할 말 있니? 어머니, 아들이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미안하다고? 이제 와서? 며느리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미쳤었나 봐요. 네 아버지하고 손수 지은 집이야. 그 집에 네가 불을 지르다니.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제발 용서해 주세요. 용서? 이런 것도 용서가 되는 거니? 저희가 욕심이 너무 컸던 것 같아요. 아들이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돈이 그렇게 중요했니?
네 애미 집에 불을 지를 만큼? 제가 잘못했어요. 이제 경찰이 널 찾을 거야. 네? 어머니, 저 감옥에 가야 하나요? 당연하다. 이게 가벼운 일이니? 며느리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님, 제발 신고는. 이미 늦었어. 경찰이 곧 올 거야. 마당에 멍하니 앉아있던 아들이 갑자기 일어섰습니다. 창밖으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여보, 어떡해. 며느리가 아들의 팔을 잡고 흔들었습니다. 이제 와서 서로 걱정해 주는구나. 현관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 경찰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 떨리는 손. 저의 마지막 기억 속 아들의 모습은 그렇게 남게 되었네요. 경찰이 아들에게 수갑을 채울 때 차마 볼 수가 없어 고개를 돌렸습니다. 마당에 홀로 남아 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이제는 정말 모든 게 끝이 났네요. 까마귀 한 마리가 하늘을 날아갔습니다. 마치 제 마지막 믿음처럼 멀어져 가네요. 할머니, 기운 좀 차리셨어요. 김 할아버지가 작은 텃밭에서 일하고 있는 저를 보고 다가왔습니다. 네. 이제 좀 나아졌어요. 새로 지은 집은 예전보다 작지만 제게는 충분했습니다. 오히려 혼자 살기에는 더 아늑한 느낌이에요. 이렇게 마을에 남아주셔서 다행이에요. 여기가 제 삶의 터전인데 어딜 가겠어요? 고추 모종을 심으며 말했습니다. 힘드실 텐데 잘 견디고 계시네요. 사람 일이 어떻게 될지 누가 알았겠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드님 소식은? 이제는 말씀하고 싶지 않네요. 죄송해요. 제가 괜한 말을. 아니에요. 할아버지는 그동안 많이 도와주셨는데 모종 삽을 내려놓고 일어섰습니다. 차라도 한잔 하실래요? 그러시죠? 마루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며 봄바람을 맞았습니다. 집이 작아도 이렇게 아늑하니 좋네요. 네. 대출금은 좀 부담되지만 그래도 제 집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할머니가 여기 계셔주시니 저희도 든든해요. 마당에 핀 봄꽃들이 살랑이는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앞으로는 저 혼자만의 삶을 살아보려고요. 그래도 너무 외로워하지는 마세요. 저희가 있잖아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할머니, 울지 마세요. 아니에요. 이제는 괜찮아요. 작은 창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비록 예전에 크고 넓은 집은 아니지만 이렇게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어요. 내일은 저희 집에서 점심 드시죠? 아이고, 그러실 필요 없어요. 같이 밥 먹는 게 뭐가 어려워요. 동태찌개 해드릴게요. 따뜻한 마음이 전해져 왔습니다. 봄바람이 불어옵니다. 이제는 정말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구독자 여러분, 돈이란 것이 참 무섭습니다. 부모 자식 간의 정도, 40년 세월의 추억도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걸 이번 일을 겪으며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저를 걱정하는 척하며 다가왔던 자식들. 그들의 진심을 알아채지 못한 것이 제 잘못이었을까요? 아니면 너무 믿으려 했던 것이 잘못이었을까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갑자기 돈 이야기를 꺼내거나 갑자기 뜬금없이 재산을 물려달라고 할 때는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걱정하는 척, 관심 있는 척 하다가 점점 더 심해지는 경우가 많답니다. 특히나 자식이라고, 가족이라고 너무 믿지 마세요. 오히려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조심해야 할 수도 있어요. 제가 겪은 일들이 여러분에게는 절대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 이야기를 들으시고 혹시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저처럼 너무 늦기 전에 과감하게 결단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자식이라는 이름으로 여러분의 삶이 무너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 저는 작은 집에서 새로운 시작을 했습니다. 비록 마음의 상처는 아직 남아있지만 이제는 제 삶에 충실하며 살아가려 해요. 진정한 가족, 진정한 이웃은 따로 있다는 것도 깨달았고요.
여러분도 자신의 삶을 소중히 여기세요. 누군가가 그 삶을 위협한다면 그게 자식이라 할지라도 과감하게 끊으셔야 합니다. 그것이 결국 여러분을 지키는 길이 될 거예요.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응원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